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자담 진행을 맡은 최영호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 의혹 등을 수사해온 이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등이 수천억 원대의 조세 포탈과 배임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지만은 모두 불구속 기소한다라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비자금 조성과 불법 랍비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살필 수 없었다면서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 밝혀낸 것은 많지 않은데 면죄부만 안겨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6달 동안 온 나라가 들썩였지만은 결국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삼성의 온갖 문제는 누구의 폭로 때문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있던 문제가 드러났을 뿐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스르르 덮여지는 것을 보면은 역시 이 삼성의 파워는 대단합니다만은 특검이나 삼성이 모두 잊지 말아야 할 일은 진실은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니요. 덮여진 듯 보이던 것이 언젠가는 다시 속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진리입니다. 삼성 특검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월 셋째 주말에 보내드리는 시사자담. 오늘은 예전에 국가안전기획부, 지금은 국가정보원이라고 부르죠. 이 안기부의 불법 도청과 감청 의혹,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러비 의혹을 제기한 후에 지난 2003년 미국의 정치적 망명을 신청해서 결국 지난 15일 미국 법원에 의해 허용 판결을 받은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 선생님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여기는 펜실베니아입니다. 아, 해리스버그라는 펜실베니아 주도 부근의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2003년에 정치적 만명을 신청했다라고 지금 서두에 말씀을 했는데, 예. 미국에는 언제 오신 거예요? 제가 미국 제일 먼저 처음 온 것은 한 10년 전 1997년도에 네. 잠깐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1년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주위 동네 시골 법대에 네. 법과대학에 연수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1년간 최초로 왔고요. 네. 제가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 온 것은 2002년 4월, 그러니까 6년 전에. 6년 됐군요. 예. 네. 그런데 이 정치 망명을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어떤 일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서, 이 미국에서 하신 일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겁니까? 아니면 한국에서 하신 일 때문에 지금 망명 신청하신 겁니까? 사장님께서 그 코멘트를 하실 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네네. 제가, 글을 발표하고 지난 정권 시절에 있던 그 불법성, 반역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 알린 것은 한국에 있을 동안이 아니라 네. 제가 여기 이주하고 난 이후에 했던 활동이에요. 네. 제가 거기서 뭘 하고 이쪽으로 넘어온 게 아니라 여기에 있으면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했고요. 그러셨군요. 제가 이쪽으로 2002년 4월 달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급히 이쪽으로 오게 된 이유는 네. 제가 2000년 10월 달에 국가정보원을 자진해서 사직을 했었는데 네네. 사직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허망하게 사직만 할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뭔가 좀 더 일을 해야겠다고 해서 2001년 동안에 제가 김대중 정권 시절이 그때 당시에 벌어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제가 혼자 나름대로 좀 조사랄까 그런 활동들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그런 활동들을 좀 비밀스럽게 좀 했는데 몇 가지 사건이 있어서 이게 한국에서는 내 신변이 너무나 위험할 지경에 처했구나. 내 신변이 상당히 우려가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01년 11월 달에 사실은 혼자 급히 미국으로 좀 왔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뉴욕주의 변호사 시험을 치러 미국 간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얘기해 놓고 미국으로 좀 왔고 그다음에 2002년도 3월 달에 잠시 다시 귀국을 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족들을 다 모두 다 영구적으로 미국으로 데리고 나오고 제가 세상에 저희 의견 제가 아는 내용들을 세상에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에 그런 2003년 이후에. 예, 예. 네, 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정치 망명을 신청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 어떤 일들을 폭로하셨는데 그렇게 지금 망명까지 하시게 되신 겁니까? 제가 그 2003년 1월 달에 그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간의 그 정권 인수 기간 동안에 네네. 글을 한 세 차례, 두 차례 글을 썼어요. 네네. 그 글들의 내용은 이제 김대중 정권이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노벨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로비 활동들을 비롯한 조직적인 활동들을 했는가. 그리고 그 노벨상 수상하기 위해서 저 햇볕 정책이라는 그런 기만적인 정책을 채택하게 됐고, 네. 그 햇볕 정책이라는 것을 햇볕 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이벤트 행사로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게 필요하게 됐고, 그 남북 정상회담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북한의 그 김정일이 호주머니에 비밀스럽게 넣어줬다라는 내용을 제가 2003년 1월경에 10여 페이지에 대한 좀 장문의 글을 써서 제가 세상에 알렸어요. 그리고 제가 글을 쓰고 나서 2주 후에 그 김대중 정권에서 처음으로 이제 5억 달러를 북한으로 보냈다 이렇게 자기들이 부분적으로 시인을 하게 됐군요. 했죠. 네. 그리고 제가 그 글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시인하는 바로 그날 제가 또 임동원 씨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간첩일 가능성이 짙다.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북한의 정보기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다. 네네. 사실은 뭐 제가 제 글에서 임동원 씨에 대해서 그것도 10여 페이지 되는 장문의 글을 써서 세상에 제가 내놓았는데 내가 왜 임동원 씨가 북한의 간첩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많은 정보를 제가 글을 써서 내놓았어요. 아마 임동원 씨 문제는 이제 한 번도 세상 사람들이 거론을 하지 않는데 저는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기관이 수장이 됐던 정보기관이 수장인 사람이 그리고 5년간의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졌던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우리 적인 북한의 협조자가 돼서 우리 안보를 허물어 떨어지는 활동을 했다 그러면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너무너무나 위험한 지경에 처했었다라고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 문제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서 그런 글을 또 발표했었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03년 그 다음 달에 3월 달에 국가정보원이 어떻게 도청 활동들을 했는지 왜 제가 그 국가정보원의 도청 활동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 보니 그때 2002년 대선 바로 직전에 한나라당에서 그 도청 자료를 무더기로 공개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권에서는 이건 뭐 조작된 것이다, 지라시다, 뭐 이렇게 해서 부인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 한나라당에서 대선 바로 직전에 공개했던 그 문건들이 사실은 조작된 것이 아니고 국가정보원에서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도청 문건이고 그 문건이라는 게 메모라는 메모 보고서 또는 메모 줄여서 메모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생산돼서 어떻게 해서 유통돼서 어떻게 해서 파기되고 내용은 어떤 것을 담고 있고 하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저 2003년 3월 달에 세상에 밝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글들을 제가 몇 차례 세상에 내놓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뭐 국가정보원과 대한민국 정부 또는 뭐 제 글에 언급된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혐의로 제가 형사적으로 고소당했다, 기소를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2003년 3월 달에 제가 여기에 학생 비자로 와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제가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사정이 됐어. 네. 학교를 좀 못 다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제가 여기 학생 비자가 어떻게 만료가 돼 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불법 체류 상태가 됐는데 불법 체류면은 이제 추방 당하게 되는데 추방 당하게 되면은 한국에서 뭐 이렇게 곤욕을 치를 게 너무 뻔하게 보였어. 그래서 그 해 좀 마지막쯤에 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제가 망명을 신청해야겠다 이런 결정을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그 세 가지 이제 큰 그 줄기가 되겠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뭐 사실 한국에 들어가시면은 뻔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리라라는 좀 느낌이 들기도 하긴 하는군요. 네, 4월 셋째 주말의 시사자담. 오늘은 지난 15일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치망명의 허용 판결을 받은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습니다.